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아침 첫 임영웅님 영상 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30초만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소시가 금요일날 생일 라이브를 저녁 시간대 하게 될 것 같아요. 정확한 시간은 제가 전날에 목요일날 공지를 드리겠지만 아마 9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9시나 9시 반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 많은 소천사님들 참석 부탁드리면서 바로 임영웅님 아침 첫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기사가 어제도 굉장히 많이 쏟아졌는데, 자, 제가 어제 영상 중에 임영웅님이 이 라디오스타에 깜놀 등장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자, 그래서 그게 무슨 이야기였는지 이 방송을 통해서 드디어 드러나게 됐습니다. 자, 사실 뭐 큰 내용은 아니었어요. 배우계의 임영웅으로 등극한 오디션이다. 바로 이 최진혁 씨가 등장을 해서 이렇게 자신이 오디션을 보면서 뭐 6,000대 1로 이 경쟁을 뚫고 내가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배우계 임영웅이 된 비화를 탈탈 털어놓는다. 결국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름값이 이렇게 성공 신화, 뭐 몇천 대 1 또는 오디션에서 신화를 썼을 때 표현이 되고 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미스터트롯뿐만이 아니라 인생 대역전 신화가 지금 뭐 심심치 않게 이 업계에서 그야말로 터져나오고 있구나 라는 걸 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연예계의 가수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그러니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너무나 대단하다라는 게 한눈에 드러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라디오스타에서도 등장한 최진혁이라는 임영웅님과는 사실 일면식도 인연이 없는 이 배우의 이야기에 임영웅님의 이름이 함께 거론이 됐다. 이게 얼마나 영향력이 막강했는지 10대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도 올라왔어요. 임영웅 입 왜 이런 거야? 페인트 사탕 먹은 거야? 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건 임영웅님이 케이크를 먹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입속까지 영웅시대다 라고 임영웅님이 밝혔던 이 얘기가 지금 일반 대중들, 그것도 10대 소녀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에서 번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게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가 사실 이 지대적인 가요계나 연예계에 영향력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 여성들도 굉장히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전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깜짝 놀랄 영향력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 유튜브에서 증명이 돼요. 자, 지금 보이세요? 이 유튜브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관련된 이 모래알갱이 커버가, 와우, 이렇게 댄스까지 보이십니까? 지금 다양한 댄스 학원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 노래를 배경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아티스트 임영웅의 파워가 대단하구나 라는 걸 또 여실히 느끼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뭐 모래알갱이 뿐만인가요? 내려보면은 보이세요? 임영웅님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을 또 이렇게 열창을 한 이런 커버 유튜버들이 1일 전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자, 이곳저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이랑 가수의 이 유튜브 내에서의 파워가 막강하다라는 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살짝 내려보면 이 오른쪽 하단에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를 이렇게 어머님들이 또 모여서 기타를 치면서 커버를 하는, 이 정도입니다.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지금 유튜브 내에서의 파워가 이 정도구나 라는 것을 또 한눈에 볼 수 있지 않나. 자, 그리고 이런 커버곡 형태로서의 임영웅님의 영향력은요 또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요 대목이죠. 자, 이게 뭐냐면 태국 노래자랑이라고 해서 제가 뭐 예전부터 좀 설명을
드렸던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바로 나태주 씨와 박군 씨가 등장을 하는 방송 프로그램이에요.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노래를 자랑을 하는 그런 형태죠. 근데 이게 참 제가 좀 재미가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임영웅님의 사랑한들 도망가 이 고등학생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있는 청년이. 그래서 이 고등학생이 등장을 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사랑한들 동가를 또 이렇게 열창하는 요 모습이 또 이렇게 방송을 탄 거죠. 야, 그러니까 이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어린 청소년들에게도 근데 알다시피 이 노래방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인기 1위 곡이었던 것이 바로 사랑은 늘 도망가라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얼마나 그게 인기가 많았으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가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도 한참 동안 이 노래방에서 즐겨 부르는 1등 곡이었고 10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부르던 노래가 또 이 사랑은 늘 도망가 노래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정도입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이렇게 막강하다. 자, 이 와중에 우리가 지금 이번 주 일요일이죠. 가장 기대하고 있는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 제가 어제 전달해드렸던 이 CJ ENM, CGV의 뉴스 기사 많은 분들이 보셔서 잘 기억하실 거예요. 미래 신사업 강화를 위해서 1조 원의 실탄을 확보했는데 이것이 결국 무엇 때문이다? 바로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 물론 방탄소년단도 있었지만 지금 2019년 16%에서 현재 31%로 이런 4DX, 스크린X, 특별관 매출 비중이 폭등했다. 그 이유가 바로 BTS와 임영웅님의 콘서트, 영화 등의 영향력 때문이었다. 이것이 너무나 어마무시한 파워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마무시한 임영웅님의 CGV 영화 파워가 얼마나 막강했으면 지금 이 CJ에서 1조 원을 들여서 자신들의 적자와 지금 굉장히 이 힘든 상황을 오히려 과감한 투자로서 이겨내겠다. 지금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그 정도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어마무시하다. 자, 그러니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 마이 리틀 히어로에서도 5편에 총 집합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뭐 콘서트일지 임영웅님의 또 다른 신곡일지 모르겠지만 5편에서 큰 거 온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임영웅님의 이번 주 일요일 마이 리틀 히어로에서 굉장히 큰 게 올 것 같다. 제가 눈에 예측드렸는데 그 날짜가 벌써 시간이 흘러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보내고 내일 보내고 모레 보내고 소시와 생일 라이브 하시고 나면은 토요일 하루 잘 쉬면 드디어 임영웅님의 마지막 편에서 그 베일이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어찌됐건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 자, 예고편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저번 주에 방영이 딱 끝나면서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 예고편 얼핏 보셨을 거예요. 임영웅님이 저번 주에 연애편지 뮤직필름 영상으로 마무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연애편지의 모습이 딱 같은 복장을 하고 임영웅님이 이 숙소를 나서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나가서 연애편지 뮤직필름을 촬영하는 장면이 아마 영상에 담기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예측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보면 이 사막 배경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임영웅님이 막 하품하고 해먹에 이렇게 완전히 편안하게 늘어져서 막 잠도 잘 못 깨는 모습 등 임영웅님이 굉장히 피로해하는 모습. 제가 저번 4편 때 리뷰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하지만 임영웅님이 정말 우리의 예상보다도 더 강행군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피로한 모습들이 좀 우리 눈을 많이 사로잡게 된다. 그런데 이번 5편에서도 좀 마찬가지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찌됐건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수많은 우리 영웅시대 분들을 위한 저런 열정 파워, 네, 저런 열정 파워가 좀 눈에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쭉 내려보면 여전히 잠에서 깨지 못해요. 하지만 이런 모습조차 우리 눈에는 어떻죠? 너무 멋있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임영웅님이 이 연애편지, 뮤직필름 현장에서 노래만 부른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이렇게 입이 찢어질 만큼 엄청난 양의 토스트를 막 넣는 또 모습이 나오고 제가 말씀드렸던 해먹에 이렇게 늘어져 있는 와 근데 정말 임영웅님이 뭐 오랜 시간을 쉬진 않았겠지만 참 충분히 휴식을 취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얼핏 듭니다. 개인적으로 부럽기도 하고 그만큼 또 임영웅님이 쉴 수 있는 자격이 되고도 남지 않나. 소시도 올 여름 휴가는 좀 갔다 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렇게 해외여행을 갈지 국내 여행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뭐 영상을 4-5개씩 올리고 또 제 개인적인 사업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정신이 없거든요. 요즘 또 해외 사업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바쁜데 이렇게 쉴 수 있을지. 근데 뭐 임영웅님도 쉬는데 제가 뭐라고 안 쉬나 싶기도 한데 어찌됐건 너무 부러운 모습이었고 이렇게 일상적인 커피를 마시는 모습까지 그러다가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여태까지 보여준 모습은 다 뻥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참모습이다. 그런데 우린 왜 이 참모습이 더 좋을까요? 임영웅님이 또 마음 아픈 얘기를 했어요. 이러다가 팬들 다 떠나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떠나겠습니까? 더 웅며들면 더 웅며들었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도 임영웅님이 이렇게 좀 잠을 자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마 5편에서 기존에 공개됐었던 임영웅님의 경비행기를 타는 모습, 사막을 쫙 횡단하면서 이 멋진 모습들, 이 모래 알갱이가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임영웅님의 이 감성을 또 보여주는 그런 피날레 마지막 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모습에 더불어서 임영웅님이 진짜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깜놀 스포일러가 하나 또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추측일 뿐입니다. 생기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2집 앨범이 됐건 또 새로운 콘서트가 됐건 해외 콘서트가 됐건 아니면 모래알갱이와 같은 임영웅님의 세 번째 자작곡이 또 깜짝 공개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도 뭐 아주 배제할 수는 없지 않나. 충분히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좀 열어둘만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또 깜놀 모습이 포착이 돼서 팬분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는데 자, 바로 이 모습입니다. 아니, 소시 이게 뭐예요? 라고 하실 텐데 자,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최근 잠실 주경기장 이 브루노 마스 콘서트에서 목격이 된 모습이라고 해요. 보면은 이제 본격적인 공연이 시작되니까 이렇게 막 조명도 다 꺼져 있고 중간중간 이렇게 임영웅님의 모습이 포착된 것을 팬분들이 이렇게 공개를 해 놓으신 것 같아요. 보면은 조명에 따라서 보이지만 야, 이 오똑한 코와 이 이목구비가 이렇게 화질도 좋지 않고 멀리서 촬영이 됐음에도 어떠세요? 대단한 미모 아닙니까? 역시 연예인은 다르구나. 뭐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이긴 한데 네, 정말 다르구나 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오똑한 코까지. 정말 잘생긴 이 얼굴을 멀리서 막 찍었는데도 이 정도구나 라는 걸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임영웅님의 모습 하나하나에 웅며들다 보니까 코가 야 이게 이렇게 오똑할 수 있습니까? 소시도 좀 콧대 높다라는 말을 듣는데 임영웅님에 비하면 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화질이 안 좋고 어두운 모습이지만 이목구비가 이렇게 선명하니 멀리서도 너무나 잘 보이지 않으세요?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에게 푹 빠져있는 어떤 한 영웅시대의 분은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얼마 전에 임영웅님처럼 LA에서의 모습처럼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러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독특한 건 러닝을 뛰면서 뭘 들었겠어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 노래를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래알갱이 노래를 들으면서 러닝을 뛰다 보니까 하늘을 보게 됐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서 눈물이 흘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를 듣고 슬퍼서도 아니고 서러워서도 아니고
너무 좋아서, 너무 위로받는 것 같아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나만을 위한 위로의 노래를 불러주는 것 같아서 이 러닝을 하다가 하늘을 봤는데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소천사님들도 이 모래알갱이를 들으시다가 저는 이렇게 독특한 순간에 눈물이 흘렀어요 라는 개인적인 사연이 있으시다면 댓글로라도 메일로 주시면 더 좋고요. 하나씩 남겨주시면 우리 또 이 노래를 함께 듣는 영웅시대 분들과 함께 이 공감을 또 공유하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노래에 대한 위로 우리가 또 함께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 여기에서 끝이 나겠습니까? 그럴 리 없죠?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웅님에 대한 소식이 지금 뭐 뉴스 기사로 매번 솟구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런 기록적인 이야기도 올라왔습니다. 6월 3주차 예능 출연자 화제성 부문에서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태연, 임영웅, 이효리, 엄정화, 보아 탑5.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쭉 한번 내려볼게요. 예능 출연자 언급량 전체 순위라는 타이틀이 눈에 아마 딱 들어오실 겁니다. 지금 보니까 그런 글이 실제로 적혀져 있어요. 쭉 보니 프로그램 퀸덤 퍼즐이라는 엠넷의 이 프로그램에 태연 씨가 출연해서 엄청난 화제성을 모으면서 1위를 차지했는데 놀랍게도 지금 2위에 누가 랭크가 되어 있는지 눈에 딱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마이 리틀 히어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예능방송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언급량 2위를 차지했다. 이게 지금 임영웅님의 실질적 파워입니다. 제가 요번 주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 시청률 분석을 해드렸죠. 거기에 대해서 몇몇 분들이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이 임영웅님의 영향력은 단순히 숫자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영향력을 우리가 따지고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어마무시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어마무시하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실질적인 수치가 지금 이렇게 눈앞에 드러나져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실질적인 이 영향력 파워가 엄청나구나.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보니까 특히 남자 출연자 순위가 눈에 들어와요. 근데 더 대박입니다. 예능 출연자 남자 언급량이 지금 눈에 들어오시죠? 이 언급량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그럼 몇 위를 하고 있느냐? 맞습니다.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이 리틀 히어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마이 리틀 히어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언급량 출연자 압도적 1위 기록이 지금 눈에 딱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 기록이 얼마나 굉장했는지 유재석님의 유키즈 온 더 블럭, 나아가서는 유재석님의 러닝맨 등등을 다 제치고 지금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가 압도적인 출연자 1등이라는 대기록을 지금 세워낸 겁니다. 야, 이런 쾌거, 이게 시청률 숫자로 나타나지 않는 실질적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다.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다 라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눈이 부시고 있다. 자, 근데 이 내용이 여기서 끝이겠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지금 쭉 이 임영웅님의 영향력 내려보다 보니 뭐 예능 출연자 여자 언급량은 건너뛰고요. 이런 사진이 또 공개가 됐는데, 아니 소씨 이거 오늘 임영웅님의 본죽 바자회 때 나눠준 쇼핑백인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맞지 않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사랑하는 영웅시대 분들 사이에선 이게 신상 명품백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신상 명품백이다. 맞지 않나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얼굴이 딱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명품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임영웅님 자체가 명품인 것을. 그래서 지금 이
쇼핑백 하나에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신상 명품백을 얻게 됐다. 이런 얘기가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막강했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는데 이런 방송 프로그램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JTBC의 헬로 마이 닥터 친절한 진료실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또 간접 등장을 했단 얘기예요. 자, 어떻게 됐느냐? 쭉 보니까 자, 바로 우리가 다 아는 근데 이분을 또 이야기하면 몇몇 분이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을 해서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다. 그것조차 그분이 자신의 유명세를 위해서건 임영웅님과 윈윈하기 위해서건 뭐가 됐든지 간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미담은 널리 번지는 것이 좋을 수밖에 없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친절한 진료실이라는 JTBC 예능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자분들이 이러한 말을 해요. 이름을 입에 올리기조차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분, 바로 임영웅 씨 히어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바로 가수 영진님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출연자분들이 지금 이 시대를 휩쓸고 있는 가수 임영웅 씨와 영지 씨가 깊은 인연이 있다라고 우리가 들었다. 그게 뭔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겠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영지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 제자이기도 하지 않냐라고 질문을 받자 대학 시절 제가 한 50명 정도 학생들을 두고 발라드하고 R&B를 가르쳤는데 그때 임영웅 님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도 라고 얘기했다가 아니 라면서 그분도 라면서 손사래를 치면서 스스로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스승님이다라고 지금 언론 플레이가 되긴 했지만 교수님 입장에서 임영웅님이 한 수업을 들었다 하더라도 교수님이고 제자분이고 또 임영웅님이 직접 스승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영진님의 태도예요. 이 영진님이 임영웅님의 스승이다 이러고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거들먹거렸다면 이건 비판받아야 마땅하죠. 그런데 영진님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떠나서 나이조차 임영웅님보다 더 높은 연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영웅님의 이름을 언급할 때 그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그러면서 그 당시 때는 임영웅님도 발라드를 불렀다. 그래서 내가 수업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뿐이다. 지금은 전 세계를 아우르는 분이며 트로트계에서는 정말 자신에게 하늘 같은 선배님이시다. 라고 극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때 임영웅님 노래 어떻게 불렀냐. 이게 또 추의 관심사이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한 수업이 50명 정도 있으면 일일이 다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임영웅 씨를 기억하게 됐냐? 그 정도로 실력이 뛰어났냐? 그러자 영진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 분류를 해보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노래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노래를 영리하게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임영웅 씨는 그 중에서도 노래를 굉장히 영리하게 부르는 사람이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그냥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노래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영리하게 부른다? 이거는 운동도 똑같지 않을까요? 운동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영리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자, 이 영리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효율성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같은 노력 대비 더 잘하게 됐을 때 영리하다라는 평가를 듣지 않을까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영리하게 노래를 하는 사람은 자신이 노력한 것만큼 또는 그 이상 더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때도 임영웅님은 천재 만재 소리를 들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출연자분들이 이렇게 또 짓궂은 질문을 해요. 그 당시 그럼 임영웅님에게 학점은 어떻게 줬냐? 그러자 영진님이 굉장히 곤란해하면서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그에 걸맞는 점수를 줬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임영웅님처럼 이 발라드에서 트로트로 전향하게 되지 않았냐 뭐 이런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영진님이 사실 이 버블 시스터즈라는 이 거의 90년대 2000년대 굉장한 그룹이었죠. 거의 실력파 그룹이었는데 왜 이런 발라드에서 트로트 장르로 오게 됐냐. 앞에서도 영진님이 직접 이야기했지만 이 임영웅님이라는 대선배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엄청난 스승님이자 선배였던 가수조차 트로트라는 장르로 변경을 할 수 있게끔 임영웅님의 이 성공 신화와 트로트에서 보여줬던 감동적인 노래 무대는 가히 충격적이었다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엄청난 선배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영진님도 오히려 임영웅님하고는 반대로 임영웅님은 발라드에서 트로트로 갔지만 영진님은 트로트에서 발라드로 가게 된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찌됐건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영향력이 이런 다양한 가요계에 엄청난 파급력을 지금 지니고 있다라는 걸 한눈에 봐도 느껴지는 대목이 아닌가. 자, 그런데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또 최근 인터뷰한 내용에 많은 어린 영웅시대 분들이 굉장히 열광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고 살펴봤더니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이 뭐냐면 임영웅님이 최근 방영했던 이 마이 리틀 히어로 4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4편 이 모습에서 지금 보면은 임영웅님의 머리 스타일이 굉장히 최근이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지금 어떤 말이 있냐면 아마 최근에 인터뷰를 했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영웅님의 최근 헤어스타일하고 지금 너무나 비슷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 인터뷰 모습 자체가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최근 모습이 확실한 것 같다. 더 놀라운 건 무엇이냐?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후반부에서도 전달드리겠지만 오늘 임영웅님의 본죽 행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벌써 가을, 겨울 광고까지도 이미 임영웅님이 촬영을 끝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 바로 이 본죽 행사장에서 가을 때, 겨울 때 방영될 광고 영상에서의 착용했던 의상도 추첨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직원들이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거 임영웅 씨가 본죽 가을 광고, 겨울 광고 때 입고 촬영한 의상인데 이것도 추첨합니다 라면서 오픈을 해버린 거죠. 대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본죽 새로운 광고 촬영도 이미 끝마친 상태다. 그래서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현장에 있는 어린 영웅시대 분들,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하게 된 또 영웅시대 분들 모두가 굉장히 행복하고 깜놀한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승승장구 모습, 이 전국에 계신 영웅시대 분들의 열정 파워가 아니었다면 결코 쉽지 않았다. 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